적게는 몇만 원부터 크게는 몇백만 원 단위의 큰 부수입도 있으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양교사 위튜버입니다. 오늘은 제가 5년 동안 영양교사로 근무를 하면서 공식적으로 받았던 월급 외에 제가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얻은 부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공무원은 겸직이 금지되어 있는 신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활동을 하면서 얻은 이 부수입들은 장기적이고 정기적으로 얻는 수익이라기보다는 소소한 단기의 아르바이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수입의 금액은 적게는 몇만 원부터 크게는 몇백만 원 단위의 큰 부수입도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당부를 한 가지 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은 겸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수익을 얻는 활동은 원칙적으로는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먼저 교장 선생님께 허락을 구하고 교육청에 겸직 신고를 마친 후에 활동을 하는 것이라면 부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의 소득이라도 있는 활동을 하실 경우에는 절대로 임의로 판단하시어 활동하지 마시고 반드시 교장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고 겸직 신고를 마친 후에 활동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의 여러 가지 부수입 활동들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외부 강의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임용에 합격하신 선생님들은 모교회 교수님께 초청을 받아서 후배들에게 임용고시나 임용고시 공부법 그리고 교사에 대한 강의를 부탁을 받은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 외부 강의를 시작했던 계기는 그 임용고시 초청 강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임용고시 관련 강의는 일회성에 그치기가 쉬운데 저는 운이 좋게도 교수님께서 인상 깊게 봐주셔서 저희 식품영양학과 후배들 뿐만 아니라 타 학과의 교직이수를 하는 후배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까지 강연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작년 여름 방학에는 보육교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영양사, 그리고 청소년 식생활 강사님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식생활 교육 사례에 대해서 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처음 외부 강의를 시작했을 때에는 10만 원 남짓 하는 강사료를 받았었는데 횟수가 거듭되고 또 영양교사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적인 주제로 강의를 할수록 강사료가 점점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외부 강의를 다니는 거는 물질적인 보상을 떠나서도 자기 효능감을 키울 수 있었던 점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급식에만 매달리게 되면 사실 정체성에 혼란이 올 수도 있고 또 심적으로 흔들릴 일도 많은데, 이렇게 외부 강의를 다니면서 전문성도 신장을 하고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상기시키고 또 정립하는 그런 계기가 되면서 저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대한급식신문사의 꿀알바입니다. 이게 뭐냐면 두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정도 대한급식신문이 정기 간행물로 학교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들을 찬찬히 읽어보면 정말 유익한 내용들이 참 많아서 저도 이제 자주 읽어보는데요.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영양교사를 모집한다 라는 그런 홍보가 가끔씩 뜨는데요. 그럼 거기에 이제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진 않아서 내가 원한다 하면 거의 대부분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신청을 하게 된 건데, 사실 저는 처음에는 잘 몰랐다가 제 영양 동기 선생님이 한번 같이 해보지 않을래? 라고 권유를 해주어서 참여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주체가 아무래도 신문사이다 보니까 일당도 꽤 쏠쏠하고요. 또 신문사이다 보니 신뢰성도 있고 재미있는 경험이었어요. 제가 했던 활동은 무엇이었냐 하면요. 단체 급식의 가장 대표적인 급식 기구 업체들,
그 업체들을 방문을 해서 제품의 사용법과 고장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인터뷰를 하는 그런 형식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리포터로 이제 간 거고, 직원분들이 인터뷰이가 되어서 인터뷰에 응해주는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대체적으로는 일회성에 그치기 때문에 지속성이 없다는 단점은 있지만 추억이 된다는 점에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전기 간행물을 허투루 보지 마시고 꼼꼼히 들여다보시면 내가 부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루트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수입 또한 교장 선생님과 꼭 상의를 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각종 시험 감독 차출입니다. 교사가 시험 감독으로 차출되어서 파견 나가는 수당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나가는 시험 감독의 종류로는 수능 감독, 그리고 임용고시 시험 감독, 한자 능력 검정 시험, 검정고시 등등의 여러 시험 감독이 있는데, 이런 시험 감독들은 공문으로 학교에 오기 때문에 그 공문으로 신청을 하면 되는데, 민간 기업의 채용 시험이라든지 채용 감독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장과 기관장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해본 시험 감독은요, 작년에 했던 임용고시 시험 감독이에요. 그 중에서도 1차 고사 시험 감독을 나갔었는데, 저는 경력이 많지 않았던 교사이기 때문인지 복도 감독 업무를 부여받았고요. 아마 경력이 좀 더 많은 선생님들께서 교실 감독으로 배치받으신 것 같아요. 저는 복도에 있었기 때문에 심적 부담은 크지 않았지만 좀 으슬으슬 추웠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일당으로 8만 7천 원 정도의 수당을 받았던 것 같은데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여름방학에 검정고시 시험 감독을 신청해 놓은 상태예요. 제가 먼저 신청을 했고 떡신랑도 같이 하자고 제가 꼬드겨서 같이 그날 시험 감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출근을 하고 같이 시험 감독을 마친 후에 일당을 받으면 맛있는 저녁을 먹고 귀가할 생각입니다. 혹시 그때 영상을 촬영할 수 있으면 영상을 촬영을 해서 검정고시 시험 감독 후기를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수입 방법인데요. 그것은 바로 중도 입국 학생의 한국어 수업이었습니다. 굉장히 생소하죠, 여러분들? 더 정확히 말하면 맞춤형 한국어 교육 및 기초학력 방과 후 지도인데요. 제가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시절에 저희 학교에 해외에서 입국한 중도 입국 학생 한 명이 있었어요. 일종의 한국으로 유학을 온 유학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학생은 아무래도 한국어 실력이 미숙하다 보니까 기초학력 자체가 좀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에게 한국어 수업을 도와줄 교사를 모집한다 라는 메시지를 받고 제가 얼른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게 제가 한국어 수업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12주 동안 진행하는 수업이었고 주 5회 그리고 하루에 2시간씩 하는 수업이었습니다. 작년에 했었는데 그때는 격주로 학생들이 등교를 하던 때였기 때문에 거의 1년을 그렇게 한국어 수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계산을 해보면 총 수당의 금액은 새해 전 기준으로 264만 원이었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죠. 제가 이 학생을 가르칠 때 외국인이 한국어 공부를 할 때 많이 사용한다는 교재를 구매를 해서 제법 전문적으로 한국어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발음 연습도 하고 표현, 어휘, 그리고 회화 이런 다양한 분야에 능통할 수 있도록 수업을 했는데 그 학생이 처음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감도 찾고 또 오히려 대화를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제가 정말 뿌듯하고 저도 너무 즐겁게 수업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를 옮기면서 더 이상 그 학생에게 한국어 수업을 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지금도 가끔 카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어 구사하는 것이랑 그리고 맞춤법도 하나도 안 틀리고 정말 한국어가 많이 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왜 이렇게 그 학생을 생각하면 뿌듯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한국어 수업은 제가 기회가 된다면 정말 또 하고 싶을 정도로 저에게 보람도 있고 네, 만족감이 있었던 그런 즐거운 수업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기회가 있다면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영양교사가 할 수 있는 4가지 부수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교사 월급이 참 작고 소중한데 이렇게 가외 업무를 해서 번 부수입은 은근히 쏠쏠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새로운 성공 경험들로 인해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영양교사 업무의 특성상 학교에 얽매이기가 쉽고 또 영양연구실에 갇혀서 혼자 지내는 시간들이 많은데 다양한 경험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니까 제가 영양교사로서 소모되지 않고 더 롱런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영양교사로서 현직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영양교사가 되어서 저와 함께 교단에 서실 분들 모두 영양교사가 할 수 있는 이 부수입, 가외 업무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시다가 기회가 되면 꼭 한 번쯤 도전하셔서 경험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안녕!